이러한 가운데 홍보를 주제로 가장 나은 섬김기관 지원의 방향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섬김기관은 다양한 이유로 전달 주실 것을 요청받지만 여건 때문에 잘 준비를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섬김기관을 알 수 있는 내용이 잘 정리된 PPT와 홈페이지, 영상, 리플렛이 그러한데요. 이러한 것이 준비되어 있지 않고 말로만 도움이 필요한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해 한계를 가지는 기관이 많아요. 저는 감당 가능한 선에서 꾸준히 이러한 것들을 만들며 소규모의 섬긴 기관들을 도와왔는데요. 이러한 가운데 모든 소개 자료를 만드는 시작은 인터뷰와 사진 추리기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개 자료를 만들기 위해 기본적으로 드리는 질문들이 있어요. 그래서 섬김기관 운영하는 분들에게 드리는 질문들에 대해 이야기를 드리면요. 첫 번째로는 어떤 분들을 돕고 계시는지를 물어봅니다. 두 번째로는 이분들을 돕는 것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지를 물어봐요. 세 번째로는 이분들을 어떻게 돕고 계시는지를 물어봅니다. 네 번째로는 이분들을 도우시는 가운데 어떤 것에 도움을 드리면 더 힘이 되시는지를 물어봅니다. 마지막으로 돕는 일을 하면서 함께 나누고 싶은 사연이 있는지에 대해 물어봅니다. 이렇게 물어볼 때는 상황에 따라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촬영을 하며 진행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인터뷰한 내용을 활용해 블로그 포스팅, 기관을 소개하는 PPT, 카드 뉴스, 소개 영상 같은 것들을 만드는데 활용을 합니다. 인터뷰와 함께 주안점을 두는 것은 사진 추리기예요. 소개할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소개 자료를 만드는 데 활용될 수 있는 사진이 필요한데요. 예를 들어 섬김기관이 돕는 일을 하며 지나온 과정을 알 수 있는 사진이나 섬김기관이 하는 일을 잘 아는데 도움이 되는 모습이 담긴 사진이나 섬김기관에서 함께 소개하고 싶은 사연이 담긴 사진이 있어야 사람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는 소개 자료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진을 수집하는 방안으로 기존에 있는 사진을 활용하는 게 있는데 이때 사진이 컴퓨터 파일 형태로 없으면 스캔을 하고요. 사진이 컴퓨터 파일 형태로 있다면 주제별로 잘 분류해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사진이 없을 경우에는 촬영을 해요. 이렇게 소개 자료를 만들고 잘 활용하는 것을 통해 지향하는 목표는 나에서 우리로 이웃을 돕는 범위가 꾸준히 확장되는 것입니다. 자, 관련된 사례로 베이비박스를 통한 생명 살리기 사역의 흐름을 살펴보면요. 처음에는 심한 장애가 있는 아이들을 이종락 목사님 가족이 헌신하셔서 돌보셨던 것이 주사랑 공동체와 걸어온 길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섬김 기관이든 섬김의 과정에서 유지하고 갖춰져야 하는 것은 순수한 사랑과 섬김의 삶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리고 이러한 가운데 섬김에 대해 알 수 있는 홍보물이 준비되어야 하고 최소한 기부금 영수증 처리 등을 할 수 있는 행정력이 섬김 기관을 운영하는 가운데 추가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시간이 지나 직원과 봉사희망자, 기부희망자, 언론사, 정부기관, 후원희망 기업 등이 함께 참여해서 이웃들을 돕는 일에 힘을 더해요. 그래서 이러한 방향으로 인터넷으로 알리는 일을 하는데 이때 섬김기관이 운영 중인 온라인 채널의 영향력이 확대될 수 있게 힘을 모읍니다. 보통의 경우 이 섬김기관들은 기존에 운영 중인 서비스가 있는데요. 운영 중인 인터넷 서비스 간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는 방향으로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는 보완을 하고 필요에 따라 기존에 없던 서비스는 추가로 세팅을 하여 온라인을 통해 이웃을 돕는 일을 더 잘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요. 그러한 가운데 이 홍보의 소재로 섬김 사연을 알고 또 섬김 기관을 알며 섬김자에 대해 알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데요. 자, 구체적으로 이 스토리텔링 기법에 중점을 두어 블로그 게시물과 카드 뉴스, 영상 등으로 콘텐츠를 만듭니다. 이러한 가운데 운영하는 인터넷 서비스와 만드는 홍보물을 통해 새로운 사람과 더 잘 만나는 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방안들이 있어요. 우선 더 잘 사람들과 연결되어 만날 수 있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검색어를 잘 활용하거나 방송이나 유명인 같은 소재를 활용해 게시물을 만들거나 블로그의 경우 글감과 장소의 기능을 활용하고 마지막으로 비용을 지불해 광고를 하는 것이 그러해요.
소통을 하는 데 주안점은 댓글에는 답글을 달아 서로의 마음과 생각을 더 나누는 것이고요. 다음으로는 블로그의 경우 꾸준히 서로 이웃을 맺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많은 분들의 관심은 어떻게 만든 게시물을 통해 새로운 사람을 더 잘 만날 수 있냐에 있을 거예요. 이와 관련해 제가 추천하는 방식에는 우선 검색어를 잘 활용하는 게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자주 이용하는 검색어나 관련된 주제로 사람들이 자주 이용하는 검색어를 활용해 게시물을 만들면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요. 다음으로 방송이나 유명인을 소재로 활용해 게시물을 만들면 만든 게시물을 통해 상대적으로 더 많은 관심을 받습니다. 이외에 블로그의 경우는 글감이나 장소의 기능을 활용해 게시물을 만들면 해당 콘텐츠의 이 리뷰 영역에 노출이 되어 더 많은 분들이 알아 게시물을 보는데 도움이 되어요. 마지막으로는 비용을 지불해 광고를 하는데요. 이때 적절한 홍보의 대상과 소재를 생각해 광고를 해보며 반응이 좋을 시에는 계속 그 광고를 하고 반응이 적을 시에는 그 광고를 하는 것을 중단해 홍보의 최적점을 찾는 것이 광고를 하는 데 있어 주안점입니다. 복지를 주제로 홍보를 할 때 눈길이 가는 것은 홍보 게시물을 만들어 활용을 하다 보면 언론사나 방송사도 관심을 가지어 기사 보도나 방송 출연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랑이법을 만든 김지한 씨의 경우 블로그 게시물과 홈페이지를 만들어 하시는 일을 많은 분들이 알 수 있게 지원을 꾸준히 해드렸었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촉매제가 되어 이후에 자연스레 언론사나 방송사에 출연하셔서 자신의 일을 알리는데 도움이 되셨습니다. 또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을 위해 힘쓰시는 분의 홈페이지를 만들어 이분이 하는 일을 사람들이 더 잘 알고 또 믿음을 가지는 가운데 실제 상담 문의를 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게 하였어요. 이 외에도 기관 소개를 목적으로 만든 문서와 강의를 위한 문서 등을 만들어 더 많은 분들이 하는 일을 알아서 섬김기관이 돕는 일에 참여할 수 있는 지원을 하였습니다.